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14탄입니다. 지금은 토요일 날 저녁 8시 30분입니다. 이 지하가 있는 공간 위에 식당이 있는데, 치맥집이 있는데 의자 끄는 소리가 좀 나요. 시끄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재수가 좋으면 어쩌면은 녹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까지 제가 지금 이틀을 건너뛰었나요? 이틀 건너뛴 것 같아요. 이선본, 일원선한 교육문화운동본부, 이선본에서 그 서울 지역에 두 분 교육감 후보를 모시고 이선본 경선을 하느라 이틀 동안 거의 초죽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맛이 가 있는 상태라서 오늘은 자료 화면도 많이 준비를 못했고 짧게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우선 이선본 경선 얘기 잠깐 드리죠. 이 서울에 이제 교육감 후보 두 분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 가장 그래도 강력한 후보라고 꼽히는 분이 곽일천 디지테코 교장 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그 박선영 북한인권운동 탈북자 운동을 한 전 국회의원이죠. 그동안 쭉 이 탈북자 북한인권운동을 해오신 분이고요. 이 두 분이 후보로 가장 강력한 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는 그 교추본이라는 단체랑 우리감이라는 단체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에서는 그 공동위원회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데 곽일천 후보께서 이 공동위원회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문과 이제 그 납득할 수 없음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고 불참을 선언하셨어요. 곽일천 후보께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선본이 나서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두 분만 하는 건 아닌데 두 분이 합의를 하시면은 경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곽일천 후보와 박선영 두 최강 후보의 그 합의를 받아냈어요. 5월 1일 날. 그래서 이선본 경선을 한 겁니다. 이제 다른 후보들도 초청을 하긴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최강 후보 두 분 사이에 1대1 빅매치가 이선본이라는 일개 단체의 내부 경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셈이죠. 참으로 위태롭고 막중한 그런 책임이었습니다. 경선 자체는 이제 선출인 명단을 먼저 마감하는 게 저희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총회를 열면은 주주총회 열기 전에 주주 명부가 폐쇄되잖아요. 주주 명부가 폐쇄되면 주주 거래가 안 되죠. 주식 거래가. 그리고 이제 요번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선관위에서 먼저 선거인 명부를 마감시켜요. 그래 마찬가지 원리로 저희도 이선본도 선출인 명부를 5월 10일 오전 9시에 마감시켰고 12시부터 그때 마감시킬 때 증인도 있었어요. 12시부터 5월 10일 12시부터 오늘 5월 12일 아침 9시까지 내부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료 회원들이거든요. 전부 유료 진성 회원인데 서울에만 약 1986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65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약 54%의 득표로 박선영 후보가 이제 이선본 자유민주 교육감 후보 단일 후보로 뽑혔습니다. 박 후보께 잘 뛰어달라고 부탁드리기 전에 이러한 경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우리 곽일천 후보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가 이제 투표율이 약 32%밖에 안 되는데 이게 ARS를 했으면 투표율이 한 80% 올라가요. 근데 이제 제가 미숙해서 두 후보의 합의문에 ARS를 사용한다는 걸 쓰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ARS를 씁시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ARS 사용에 반대해서 ARS를 못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32%밖에 그 투표율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로써 이제 박선영 후보는 교추본과 우리감 공동위원회가 선출한 단일 후보이기도 하고 사실상 뭐 최강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교육문화운동단체인 이선본이 선출한 공동 후보
후보라고 공동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엄청난 파이팅을 발휘하셔서 요번에 서울에서 조희연 저쪽 그 친전교조 교육감 후보를 꺾고 서울의 아이들을 이 전교조식의 교육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 그게 펀드든 조직이든 참여할 그런 채비를 갖춰야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특히. 또한 이제 이 선보는 여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감과 같이 이 선보는 우리감에 원래 소속된 단체예요. 우리감은 이제 여러 단체들이 같이 만든 연대인데 서울에서만 이 선보는 별중맞게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우리감과 같이 뛰면서 이 선보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 서울 말고도 12개 광역, 그러니까 영남권 5개,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 충청권 4개, 그리고 그럼 9개가 되나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그리고 제주 이렇게 해서 서울 말고 12개, 서울 더하기 13개 광역에서 우리감과 함께 단일 후보 내지는 사실상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사실상의 단일 후보라는 거는 후보는 겉으로 보면 난립한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두드러진 최강 후보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교육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깡통좌파 그리고 전교조의 입김을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올해가 전교조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는 올해가 전교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해가 되기를 빕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간단히 너무 기가 찬 일이라 간단히 다루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원래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시사 꼭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시사는 시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시사가 아니어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데가 있죠. 민변. 그 민변에서 한 10여 명 되는 우리 탈북 식당 여정호번이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국정원이 작업한 이제 기획 탈북이고 여기에는 뭔가 비인도적인 혹은 불공정한 기타 등등의 그런 이슈가 숨어 있고 따라서 이 순리에 따라서 이 여성분들을 북한으로 도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국정원의 그 기획 탈북 그 과정을 전체를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보통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해요. 글쎄요. 저는 그게 기획 탈북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한번 그러니까 스스로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그분들께 묻고 싶어요. 그런 기획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획해서 북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획해서 북한 주민을 저 대량살상 전체주의 사교체제로부터 빼내오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범죄입니까? 유엔 인권조사위도 북한을 히틀러보다 더 지독한 전체주의 학살체제로 규정한 거 아시죠? 그럼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탈출하도록 돕고 그것을 자유의 품으로 아는 것이 범죄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그것이 귀하들이 말하는 민주사회인가요? 그것이 귀하들이 꿈꾸는 민주사회입니까? 그것이 귀하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가치입니까? 글쎄요. 만약에 제가 변호사분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저는 야, 너 전체주의 부역자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사리를 하는 변호사분들이고 특히 민변은 엄청난 법률적 대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할게요. 당신들 전체주의 부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 도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도덕 가치가.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에 대해서 저거 무너져야 돼. 저거 문제 많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극우로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극우가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북한 체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게 바로 극우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극우예요. 이게 지금 저 다 체증하고 있거든요. 누가 극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잘 체증해 두면요. 그거 엄청나게 돈 돼요. 그거 꼭 투자해 두세요. 그거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극우 타령 분쇄 사이트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일종의 위키 같이 극우 타령을 한 사람들의 그 발언과 글을 전부 모아둘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extreme right, 극우라는 건요. 네오나치 같은 거거든요. 첫째가 민족제일주의고요. 두 번째가 폭력제일주의입니다. 그러면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 백두혈통 사교체제야말로 극우예요. 조선민족의 제일이라면서요. 세계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문명을 향해서 핵과 미사일과 탄저균과 사린가스와 VX가스 같은 엄청난 폭력을 내세우잖아요. 거기 맞네. 민족제일이고 폭력제일이네. 선군정책 강성대국이 바로 그게 폭력제일 아니에요. 김일성 민족에게 민족제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극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완전히 근본적 가치관, 즉 6.25 후에 6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사람을 굶어 죽게 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시들어 죽게 하거나 처형해서 죽인 그런 악마 체제에 대해서 저거 악마야라고 부르면은 X표 치는 그런 도덕적인 붕괴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히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 그 악마의 체제로부터 12명 데려온 걸 두고 그거 공작이었어. 그거 수사해야 돼. 그 원칙에 따라서 그 12명 다시 그 악마 체제로 돌려보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스스로 민주사회를 위한 행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얼마나 전도되는 겁니까, 이게. 악마가 신이 되고 신이 악마가 된 거죠. 언어가 이 정도까지 가치관이 뒤집히면 언어의 의미가 그 사회가 해체되어 있다는 걸 뜻해요. 대한민국 최대의 기적은 해체되어 있으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또 우울한 말씀이었죠. 좀 이제 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맥 빠지는 얘기인데 실은 엄청난 얘기를 드리죠. 오늘 이거 가지고 제목을 잡을지 몰라요. 6월 10일 트럼프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뭐 김정은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폭 같은 거 일어나 갖고 그냥 미국이 그냥 확 그냥 평양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 종북이나 간첩 명단 왕창 나오고 그거 터뜨려 주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 좀 이상야릇한 이상야릇한 정치 세력을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뭐 이런 그 음으로 양울의 로망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고 저도 뭐 그런 로망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은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죠. 김정은이 지 무덤을 파고 있잖아요. 저거 CVID, PVID 그러니까 뭐 대량殺伤 무기 내려놓고 개혁개방 체제로 가면 백두혈통 사교 체제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지는 그 길을 지가 곡괭이를 들고 파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파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너 잘한다 나랑 와서 앉아서 한번 그 제대로 할 건지 약속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 사이에 빅들 치죠. 그 빅들이 김정은한테는 이제 죽음에 대한 예약 특급 열차예요. 빅딜 쳐지면. 그럼 백두혈통 사교 체제는 조만간 무너집니다. 그 조만간이 뭐 한두 달일지 뭐 6, 7개월일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뭐 지방자치선거는 완전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할 거고 겉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미국하고 이제 김정은의 북한 사이에 빅딜이 쳐진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또 그걸 이용해서 이쪽에 문재인 정권은 막 온갖 이제 분홍빛 청사진을 그리는데 그 분홍빛 청사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백두혈통 사교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 아래서 북한과의 막 거래를 막 트고 뭐 북한의 온갖 거를 다 지원해주고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와중에서 기레기들은 또 그냥 계속 물개 박수 치고 사람들은 개돼지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몰려갈 거라고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이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곧 백두혈통 사교 체제의 조만간의 붕괴를 뜻하고, 그것은 곧 개혁 개방을 뜻하고, 그것은 곧 2,500만 북한 주민의 해방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2,500만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때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에서 전부 전패해서 왕창 망한들, 그 과정에서 한때 문재인 정부가 혹은 그에 협력하는 넋 빠진 기레기들이 온갖 물개 박수 치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헛소리로 국민을 개돼지로 몰고 간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괜찮냐? 첫째, 북한 주민 2,500만이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고, 두 번째, 그런 광란과 도착의 시대, 전도의 시대, 모든 게 뒤집히고 모든 게 다 거꾸로 해석되는 시대에 바로 지금 저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 같은 이런 씨앗들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게 고립이 돼야 다져져요. 그 씨앗이 고립이 돼야 춥고 어려워야 뿌리가 깊게 내리고 씨앗이 다져지는 겁니다. 우리를 혼란시키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첫째, 반드시 CBID, PBID를 통해서 평양 백두혈통 사교 체제가 붕괴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 반드시 그 과정은 그것이 겉으로 그게 1개월 동안, 2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은 마치 김정은의 승리, 문재인 정부의 승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북한이 개혁개방에 이르고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이행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점,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2,500만 명이 70년 동안 갇혀져 있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얻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이상한 딜레마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니에요. 아니 주사파 젊은 시절부터 주사파하고 평생 평양 옹호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막 평화의 사도, 통일의 사도인 것처럼 떠들고, 우리같이 정상적인 도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희귀동물, 멸종동물 같이 취급당하고 온 사회는 미쳐 돌아가는 분위기고, 이런 고난은요, 이거 얻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2,500만이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이거. 이 큰 걸 얻고 나면요, 이것이 잠시 패배하더라도, 이것이 잠시 어렵더라도 여기서도 대승하게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깊게 이 어려운 혹독한 계절에서 거의 이상한 그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멸종동물, 희귀동물로 취급당하는 이상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잃지 않고 서로를 식별하고 엮여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